안녕하십니까. 완생TV 회사원으로 살아남기 강PD 동프로 이주간 기자, 박이슈 기자입니다. 주간 회사원에서는 최근 회사원 관련 뉴스들 중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고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도된 사실 외의 이슈에 대한 코멘트는 완생TV의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시청자분들께서는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도 환영합니다. 주간 회사원 사회면입니다. 조사 분석 괜찮은 퇴사를 결심했나? 전국에 계신 회사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주간 회사원 이주간 기자입니다. 이번 주도 다양한 회사원 관련 소식들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회사원 사회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의 89.5%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주된 이유는 상사의 잔소리라고 합니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에 걸쳐 퇴사를 결심한 사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설문조사는 퇴사 사유에 대해 복수 선택이 가능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2%입니다. 우와, 조사 대상 직장인 중 89.5%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니 엄청난 비율이네요. 인크루트에 접속한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나요? 퇴사를 고민하시는 이유들은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상사의 잔소리 15%이며 다음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14.3%와 연봉 13%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입사 연차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인데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상사 잔소리 15.3%를, 입사 3년차와 4년차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각각 14.8%와 6.7%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한편 입사 5년차와 6년차는 모두 연봉을 1위로 각각 13.7%와 22.8%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입사 10년차 19.5%, 15년차 이상 17.6%, 20년차 이상 15.8% 등 퇴직 10년을 넘기면서부터는 다시금 상사 잔소리가 퇴사 고민 사유 1위에 오르며 전체 1위 사유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단 입사 25년차 이상은 사내 정치 15.8%를 가장 많이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입사 연차별로 퇴사를 고민하는 사유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사 잔소리가 주요 원인이네요. 사회초년생으로서 회사에 적응이 필요한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베테랑 직원분들도 상사의 잔소리 때문에 많이들 퇴사를 고민하시는군요. 이렇게 연차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상사의 잔소리가 퇴사의 원인으로 지적이 될 때에는 한국 회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직장 상사가 퇴사를 고민하게 할 만큼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구조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사를 고민하면서도 막상 퇴사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퇴사 후 대책이 없기 때문이 1위 35.6%에 꼽혔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재입사나 이직이 어려운 시기라 생각되어서 28.7%,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 17.6% 등의 대답이 많았습니다. 퇴사 후의 대책에 대한 고민으로 퇴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의 여파도 만만치가 않네요. 코로나가 업무 형태뿐만 아니라 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논란, 감탄은 휴식 시간인가요? 근무 시간인가요? 주간 회사원 사회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휴식 시간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나간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담배나 커피는 기호식품인데요. 이것을 휴식 시간에 적합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근무 시간 중에 즐긴 경우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근무 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담배나 티타임을 가졌다면 근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지 즐기기 위해 수시로 담배나 티타임을 가진다면 그것은 근무 시간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9일 CBS 시사포커스 경남은 근무 시간 판단 기준을 정확히 하기 위해 김승환 노무사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김 노무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도중이나 커피를 마시는 도중에 회사나 사업주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하므로 이 시간은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처럼 고용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가 담배나 티타임을 근무 시간으로 판단하는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습니다. 블라인드의 회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만 담타가지고 이런 거 뭔가 싶어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담배나 티타임을 휴식 시간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을 법적으로 하기보다는 직장의 분위기나 문화에 맞게 자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조건의 근로 현장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조직 내에서 이런 불만이나 논란들이 개인이나 조직 역량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사업주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6.1%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의 사유는 학업이라는 답변이 40.2% 1위를 차지했으며 가족 돌봄 32.1%, 본인 건강 26.6%, 은퇴 준비 1.2% 순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많이 활용하시네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에 불과했습니다. 즉, 단축제가 도입된 기업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기업에서 실제로 단축 근무를 시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신청을 희망한 만큼 취지에 맞게 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고용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고용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서 회사와 직장인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네요. 앞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인 만큼 자유롭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회사원 헬스면입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건강검진 수검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검진 대상자 2,056만 명 중 약 900만 명만 건강검진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약 1,156만 명이 2달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만 하면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직장인 개인이 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이 5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경영지원과 과장은 최근 건강검진을 미룬 직원들로부터 올해 검진을 안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를 많이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한 면책 등 지침을 준 적이 없어 검진을 꼭 받으라는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검진을 유예시켜줄 경우 검진을 미룬 직장인들이 내년에 건강검진을 2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올해 안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모두가 수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수검 대상자를 선별 축소하거나 부득이 올해 수검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에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수검을 면제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간 회사원 인물 포커스입니다.
집중. 회사가 주는 안정감도 마술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항0일 때 해수욕장 거리의 마술사 황인왕 씨. 중학교 시절 친구와 TV 마술을 따라하던 소녀는 군대를 전역하고 대구의 마술학원에서 2년간 마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술이 직업이 되어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선에서 마술 공연을 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소개할 거리의 마술사 황인왕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마술의 매력에 흠뻑 빠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와 주변 친척분들은 생활인으로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황인왕 씨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외숙부님의 사업체와 매형이 소개한 회사에서 몇 년간 회사원으로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몸은 편했지만 마술에 대한 정열을 누르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결국 30대 초반 황인왕 씨는 거리의 마술사가 되기로 하는 큰 결심을 합니다. 거리의 마술사는 좋게 말하면 프리랜서지만 사실 수입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황인왕 씨는 거리의 마술사가 가지는 한계를 오히려 자기 마술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공연의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거리 공연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50번 이상 방문하여 관객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법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관객들의 자발적 관람료가 대략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거리의 마술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많이 줄었을 텐데요. 황인왕 씨가 마술로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회사원 해외 소식입니다. 이럴 수가. 코로나 때문에 로봇 직원이 퇴출당한다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재고관리 로봇을 매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로봇 대신 직접 사람이 물품을 처리해야 할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가 최근 재고관리 로봇 제조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와 협력 관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사노바 로보틱스는 2018년부터 월마트의 매장 재고, 모니터링 로봇을 납품해왔는데요. AI가 탑재되어 매장 안에서 고객을 알아서 피해 다닙니다. 보사노바는 선반위 물품이 동나서 더 가져다 놓아야 하는지, 선반 가격표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등도 점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매장 재고 모니터링 로봇이 쓸모가 없어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매대를 더 자주 오갔고 직원들이 직접 어떤 물품이 부족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위주로 하는 로봇 직원의 효용이 떨어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AI가 탑재되어 이전보다 업무 처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업무를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네요. 왠지 SF 영화에서 인간이 로봇을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